한글을 무시했던 독일 학자, 한글의 숨겨진 힘과 화려한 미학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랜 편견을 단번에 뒤엎은 충격적인 변신 스토리. 당신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놀라움이 기다립니다. 저는 한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렐리어스 몽트클레어이고 프랑스에서 은퇴한 언어학 교수였어요. 저는 유명한 대학에서 30년 넘게 가르쳤고 지금은 베를린에서 살고 있어요. 항상 유럽 언어들이 최고이고 가장 발전했다고 믿었어요. 엄격한 문법 규칙과 그 뒤에 숨은 역사도 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베를린의 쌀쌀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제 모든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더 글로벌 컵이라는 아늑한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큰 창문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빛이 들어오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공간이었고 공기에는 신선한 커피와 페이스트리 향기가 감돌았어요. 평소에도 저는 이곳에 와서 책을 읽거나 주변의 잔잔한 대화 소리를 즐기곤 했어요. 그날은 커피 한 잔과 언어에 관한 책과 함께 여유를 즐기려고 했어요. 커피를 홀짝이며 마시고 있을 때 근처 테이블에 앉은 젊은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는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화면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 쳐다보니 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였어요. 한국 드라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깊게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화면에 나타난 자막의 모습이었어요. 자막은 영어와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글자들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했어요. 프랑스어나 독일어처럼 제가 익숙한 다른 언어의 글자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언어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명확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한글을 읽어보려고 했어요. 비록 제가 한국어를 몰랐지만 글자들의 모양과 형태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글자들은 둥글기도 하고 네모나기도 했으며 퍼즐 조각처럼 잘 맞물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각 글자가 말할 때 입이나 혀의 일부분을 세심하게 표현한 것처럼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언어를 공부하며 보냈던 많은 세월과 다른 언어들의 어려운 규칙, 복잡한 글자들을 떠올리다가 갑자기 한글은 상쾌하고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에 설렘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신비로운 글자에 대해 배울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자 유럽 언어의 우월성에 대한 제 옛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저는 책을 내려놓고 패드를 꺼냈어요. 각본 글자들의 이상한 아름다움을 담으려고 제 생각들을 휘갈기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일 수 있을까요? 이게 단어의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일까요? 라고 적으며 수많은 질문과 더 알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찼어요. 저는 이 언어와 그 역사를 최대한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커피를 다 마신 후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카페를 나섰어요. 전에 여러 번 방문했던 베를린 중앙도서관으로 곧장 향했어요. 이 신비로운 글자들의 비밀을 풀어줄 책과 기사들을 찾고 싶었거든요. 베를린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꿀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에 계신 사서님께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한글, 즉 한국의 문자 체계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서님께서 따뜻하게 웃으며 다양한 언어에 관한 책들이 있는 조용한 코너로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600년이 넘은 세종대왕 때 한글이 창제된 이야기를 읽으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각 글자가 말할 때 입이나 혀의 모양을 담도록 디자인되었기에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의 끝자락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처음 가졌던 의심과 옛 선입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과 그 언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름다움, 논리,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마법 같은 느낌이 가득한 시각으로요. 이 발견은 제 옛 생각을 훨씬 넘어 한국 문화의 경이로움에 눈을 뜨게 할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카페에서 놀라운 날 이후로 저는 그 신비로운 한글에 대해 멈출 수 없이 생각했어요.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음 날 아침 베를린 중앙도서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는 도서관을 항상 좋아했어요. 조용하고 지식이 가득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험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도서관으로 향하며 저는 설렘과 결심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베를린의 거리는 분주했고 이른 아침빛 속에 도시는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어요. 평생 공부해온 유럽 알파벳과는 다르게 우아한 한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서관에 들어서자 서늘하고 정숙한 분위기가 마치 부드러운 담요처럼 저를 감쌌어요. 저는 길게 늘어선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어 프론트 데스크에 다다랐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서 이바나 슈워츠님을 만났어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눈빛으로 저를 반겨주셔서 기분이 한층 좋아졌어요. 저는 한글, 즉 한국의 문자 체계에 대한 제 커져가는 호기심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아름답고 과학적으로 보이는지 알고 싶다고 설명드렸어요. 이바나님께서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더니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신 듯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책들이 꽉 채워진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 선반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물론 아시아 언어로 된 책들도 가득해서 마치 지식의 보물창고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글의 역사를 다룬 두꺼운 책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그 책에는 한글이 600년 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세종대왕께서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들고 싶어 하셨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복잡한 글자 뒤에 감춰진 지식을 감추지 않고 모두와 나누어야 한다고 믿으셨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각 한글이 입과 혀의 모양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그림들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 한 글자는 원 모양의 입을 닮았고 또 다른 글자는 혀의 곡선을 닮은 모양이었어요. 책에 실린 모든 그림과 글자들은 제 흥분을 더욱 높여주었어요. 마치 수세기 동안 숨겨졌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노트에 질문과 흥미로운 사실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몇몇 글자들은 직접 스케치하기도 했어요. 이 문자 체계가 이렇게 영리하다면 언어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조용한 구석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한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유럽 언어가 최고라는 옛 믿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문화에는 각자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하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역사가 넘쳤어요.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이 이제는 제게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풍부한 문화를 가진 나라로 다가왔어요. 그러던 중 뒤에서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젊은 학생이 저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들고 있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우리는 제가 읽고 있던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지혜로운 왕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이야기가 느껴져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깊이 울렸어요. 제 호기심에 빠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한국 언어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후 햇살이 점점 희미해질 무렵 저는 아쉽게도 책을 덮고 이바나님께 감사를 전했어요. 아이디어로 가득 찬 노트와 새로운 꿈이 가득한 마음을 안고 도서관을 나섰어요.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여정뿐만 아니라 호기심의 힘과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워갈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도서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그 단순한 한글 뒤에 숨겨진 긴 역사가 생각났어요. 이 모든 것은 제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탐구하고 배우며 이 새로운 열정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도서관은 저에게 언어가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는 다리임을 알려주는 선물을 준 것 같았어요. 그날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배운 모든 것에 대한 설렘으로 마음이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마치 한글의 단순한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비밀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베를린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앞으로 발견할 멋진 것들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더 글로벌 컵이라는 작은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카페는 아늑하고 따뜻했으며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신선한 빵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한적한 구석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주문했어요. 차를 홀짝이며 마시던 중 바로 옆 테이블에서 활기찬 대화가 오가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 테이블에는 에밀리 로렌스라는 이름의 다정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에밀리는 원래 미국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베를린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반짝임이 있었고 따뜻한 미소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환영하는 느낌을 줬어요. 에밀리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한국 드라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출 뻔했어요. 저는 더 듣고 싶어서 살짝 몸을 기울였어요. 영어와 한글 자막이 함께 나오는 한국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에밀리가 친구 중 한 명에게 신나게 물으셨어요. 저는 대화에 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봤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에 정말 감탄했거든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한글에 대해 배우기도 했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에밀리의 눈이 더욱 커지며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멋지네요. 라고 에밀리가 외치셨어요. 한국은 문화가 참 풍부한 나라잖아요. 저는 그들의 음식, 음악 그리고 특히 언어가 너무 좋아요. 에밀리의 말 한마디는 따뜻한 바람처럼 제 마음을 더욱 북돋아 주었어요. 저는 한글의 논리와 각 글자가 말할 때 입의 모양을 담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이야기를 에밀리에게 전해드렸어요. 에밀리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잠시 후 에밀리께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하늘이라는 한식당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은 박진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작고 다정한 한식당이었어요. 식당은 밝은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고 부드러운 한국 음악이 배경에 깔렸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박진호 사장님께서 직접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신 채 친절하고 다정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 친구. 라고 밝게 인사해 주셨어요. 저희 음식과 문화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비빔밥 한 그릇을 맛보았어요. 밥, 여러 가지 야채, 그리고 약간의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그 맛은 한 입. 한 입마다 풍미와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박진호 사장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한국과 한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시네요. 저희 한글이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장님의 말씀은 도서관에서 읽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식사를 즐기며 박진호 사장님과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식당의 모든 요리마다 뒷이야기가 있고 각 재료가 신중하게 선택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며 경청했어요. 마치 식당이 이야기와 맛이 어우러져 무언가 멋진 것을 만들어내는 장소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커져가는 사랑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에밀리와 박진호 사장님 모두 저와 같은 설렘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옛 선입견들이 무색해지고 새로운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배우고 이해해가는 같은 여정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배우고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생각했어요. 제 호기심, 한글의 아름다움,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사람들의 인연이 하나로 모여 퍼즐의 조각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우정들이 앞으로 더 많은 모험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 날이 가져다 줄 것들이 무척 기대되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국을 발견하는 기쁨을 널리 퍼뜨리고 싶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결심이 커져갔어요.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제 인생의 다음 신나는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에밀리님과 박진호 사장님과의 멋진 만남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발견한 모든 것에 깊은 설렘을 느꼈어요. 한글, 즉 한국의 문자 체계가 단순한 글자들의 모음이 아니라 사고의 방식이자 사람들을 잇는 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베를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앉아있던 저는 대담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우리 커뮤니티의 모든 분들과 나누기로 한 거예요. 저는 노트와 펜을 들고 제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임을 열기로 계획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글의 마법을 한번 보시면 저만큼 감탄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제 계획을 설명드렸어요. 몇 개의 단순한 글자가 우리가 언어를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글은 단순히 글을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신 지혜로운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담당자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발표를 위한 모임실 마련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모임 당일 커뮤니티 센터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젊은 분들도 계셨고요. 작은 청중 앞에 서 있을 때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저는 먼저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제 이름은 오렐리어스 몽트클레어입니다. 예전에는 유럽 언어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한글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문자를 보고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큰 화이트보드를 이용해 한글의 모양들을 그려보였어요. 각 글자가 말할 때 입이나 혀의 모양을 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간단한 원, 선, 그리고 도형들을 그리며 제 그림들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했어요. 여러분, 각 글자가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드리자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그림을 바라보셨어요. 그 후 영어와 한글 자막이 함께 나오는 한국 드라마의 짧은 영상 클립 몇 개를 보여드렸어요. 화면에는 밝고 선명한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이 아름다운 글자들을 보세요. 이들은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미가 가득 차 있어요. 한글은 새로운 언어와 문화의 세계로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청중들 사이에서 점점 이해와 감탄의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모임 도중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며 질문하셨어요. 한글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나요? 라고요. 저는 웃으며 그 역사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를 원하셔서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복잡한 기호 속에 지식이 감춰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참 멋진 생각이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리자 방 안에는 동의의 속삭임이 가득했어요. 제 강연이 끝난 후 저는 모든 분들께 직접 한글 몇 글자를 써보실 수 있도록 초대했어요. 작은 종이 카드에 인쇄된 글자들을 돌려드렸어요. 분들께서는 직접 써보시며 자신의 서툰 글씨에 웃음을 터뜨리고 그 단순함에 감탄하셨어요. 한 연세가 있으신 분께서는 글씨 쓰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쉬울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며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제 아이디어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분들께서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가고 계셨거든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몇몇 분들이 제게 다가와 감사합니다. 오렐리어스 선생님. 언어가 이렇게 흥미로울 줄은 몰랐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또 다른 분들은 한국 문화에 관한 수업이나 모임이 더 있을지 물으셨어요. 저는 곧 더 많은 행사를 마련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나누는 것이 서로를 연결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커뮤니티 센터를 나서며 저는 따뜻한 만족감으로 마음이 가득 찼어요. 제 대담한 아이디어가 뿌리내렸고 이것이 새로운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다른 문화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 한국의 독특하고 과학적인 한글의 아름다움을 모두에게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임을 마치고 나서 저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설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한글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한 제 여정이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기 넘치는 얼굴들과 열정적인 목소리들이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제 주변 많은 분들의 삶에 새로운 한 장을 열어드릴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머릿속에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일찍 일어났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기적인 한글 수업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국의 글자들을 모두가 배우고 그 뒤에 숨겨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저는 새로운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을 투자했어요. 각 한글 글자가 담긴 다채로운 플래시카드, 글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다이어그램, 그리고 읽기 쉬운 단어 예시들을 만들었어요. 게다가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야기를 담은 작은 소책자도 제작했어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느꼈던 그 설렘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글의 그림들이 언어가 예술적이면서도 과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기억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제 학생들도 그 같은 경이로움을 느끼길 바랐어요. 모든 자료들을 인쇄해 깔끔하게 폴더에 정리하고 나니
제 열정을 나눌 준비가 된 듯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첫 수업 당일 저는 약간 일찍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어요. 큰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따뜻한 강의실 안에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의자들을 원형으로 배치했어요. 벽에는 굵고 선명한 한글 글자들이 담긴 큰 포스터를 걸어두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첫 학생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둘씩 사람들이 강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많은 10대, 다정한 어른들, 그리고 새 수업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연세. 지긋하신 이웃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제 이름은 오렐리어스 몽트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한글의 멋진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소개드렸어요. 수업은 벽에 걸린 포스터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각 글자가 말할 때 입이나 혀의 모양을 담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 칠판에 간단한 선들을 그리며 여러분, 이 소리를 낼 때 입이 원 모양으로 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몇몇 학생들은 손으로 직접 모양을 흉내내기도 했어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다채로운 플래시카드를 나눠드렸어요. 학생들에게 종이 위에 몇 개의 글자를 직접 써보라고 하니 한 젊은 소녀는 재미있게 글씨를 엉뚱하게 써서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함께 웃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실수는 배움으로 가는 한 걸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강의실은 연필로 종이를 긁는 소리와 각 글자에 대한 조용한 토론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다 한 중년의 남성 한 분께서 손을 들며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이 글자들을 생각해내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쉬운 말로 설명드렸어요. 세종대왕께서는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으셨거든요. 지식은 모두에게 속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남성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영어와 한글 자막이 함께 나오는 한국 드라마의 짧은 영상 클립을 보여드렸어요. 화면에는 선명하고 활기찬 한글 글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 아름답고 강인한 글자들을 보세요. 이 글자들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풍부한 역사와 생생한 문화를 연결해주는 열쇠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학생들은 점점 한글의 마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듯 보였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많은 학생들이 남아 질문을 하며 의견을 나누셨어요. 한 어린 소녀는 언어가 이렇게 흥미로울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고 한 연세 지긋하신 여성분은 이 수업 덕분에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강의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글 수업이 단순히 글자나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한 부분, 역사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일임을 깊이 깨달았어요. 매 수업마다 옛 생각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이해의 다리를 놓아가는 계기가 될 거라 믿었어요. 그날 커뮤니티 센터를 나서며 저는 맑은 베를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열었고 그 시작은 우정과 배움, 그리고 문화를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미래를 약속해 주었어요. 한글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첫 한글 수업 날의 따스한 설렘을 아직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몇 달이 흘렀고 저희 커뮤니티는 상상도 못할 만큼 가까워졌어요. 매일 새로운 얼굴을 보고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음을 느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더니 강의실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의자들은 큰 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다채로운 한국 미술 포스터와 전통 디자인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10대들이 신나게 수다를 떨고 어른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토론하는 모습, 그리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은 연세 지긋하신 이웃분들도 보였어요. 모두가 새로운 것, 의미 있는 것을 배우며 기쁨을 찾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수업을 시작하며 모두를 환영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렐리어스 몽트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한글 글자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에 대해서도 조금 배워보도록 할게요. 라고 밝게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이 되었고 저는 새로운 수업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터 스크린을 내려 짧은 한국의 추석 축제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영상은 밝은 색감과 경쾌한 음악으로 가족들이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음식을 나누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학생들은 집중해서 영상을 보셨어요.
그러다 한 어린 소녀가 손을 들고 몽트클레어 선생님, 저희도 전통 한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네, 곧 요리 체험날을 가질 거예요. 김치와 비빔밥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한국의 맛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약속드렸어요. 영상이 끝난 후 저는 초청 강사로 오신 한국 예술가 수미님을 모시고 수업에 함께 하셨어요. 수미님은 한국 서예와 회화에 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베를린에 오셨대요. 부드러운 손길로 멋진 한국어 글씨를 붓으로 쓰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붓의 움직임은 느리고 우아해서 붓놀이는 마치 하나의 춤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것은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서 예술과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많은 분들이 붓을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붓과 먹물을 나눠드렸고 곧 강의실은 웃음소리와 집중하는 모습으로 가득 찼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저희 한글 수업은 단순한 언어 수업을 넘어 우정과 문화를 나누는 축제가 되었어요. 저희는 한식당 하늘으로 소규모 견학도 가고 박진호 사장님께서 한국 음식 재료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한국 그림을 전시하는 지역 미술관도 방문했어요. 각 행사마다 저희 커뮤니티는 더 개방적이고 더 호기심 많으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종종 지금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되돌아보곤 했어요. 예전에는 유럽 언어가 최고라고 믿고 옛 방식에 만족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한글 글씨를 쓰며 미소 짓거나 한국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진정한 교육은 옛 믿음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 모든 문화에 담긴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배웠어요. 어느 저녁 긴 하루의 수업과 행사 후 저는 베를린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쌓은 우정, 함께 나눈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에 가득 찬 희망에 대해 생각하며 노트에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한 글자씩 쓸 때마다 더 밝은 미래로 가는 다리를 놓고 있어요. 함께 우리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정과 이해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를 나누는 미래를 꿈꿨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새로운 모험과 우정으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 것임을 꿈꿨어요. 베를린에서의 한글과 한국 문화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변화의 한 부분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미래가 정말 기대돼요. 앞으로 더 많은 수업, 견학 행사들을 기획할 생각에 설렘을 감출 수 없어요. 우리 모두의 배움에 대한 공통된 사랑이 어디서 왔든 우리를 계속 이어줄 거라고 믿어요. 눈을 감고 내일을 상상할 때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우정과 발견의 여정이 언제나 밝게 빛나리라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